양화진과 김옥균. 아름답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지요. 한강에도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양화진 버드나무가 그렇게 유명했다지요. 양화진은 지금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던 나루입니다.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들꽃 피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다죠. 그래서 버들꽃 나루로 불렸습니다. 이걸 한자로 옮기면 양화진이 되고요. 양화진은 조선과 세계가 만나는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우선 조선 후기 양화진에서는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납니다. 이때 프랑스 함대가 이 양화진을 통해 진격해 들어왔죠. 게다가 이곳엔 시대를 앞서간 개화파 지식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서려 있습니다. 1884년 9월 어느 날 밤, 종로의 한 가옥에 젊은 선비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관직에 오른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죠. 이들은 개화당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 속의 일원이 되기를, 그것도 아주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급진 개화파들이었죠.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해. 더 이상 나라 문을 닫아걸고 버텨서는 승산이 없어. 김옥균, 개화당의 지도자입니다. 명문가인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인 그는 31살에 장원급제를 하고 2년 후 홍문관 교리로 임명될 만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관직에 오르자마자 그는 개화당을 만들어 세력을 모았습니다. 특히 1882년 초 일본을 방문한 후 그의 개화 의지는 더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라 문을 과감하게 열고 외국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하루가 다르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났는지 몰라. 일본은 뛰고 있는데, 아니 날고 있는데 우리는 걷고 있어. 아니 기고 있어. 아니 아예 자고 있어. 그래서 오늘 모이라고 했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결판을 내세. 결판? 결판. 그것은 바로 정변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역적. 이것이 정변입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 결판을 내세. 다행히 고종은 이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재가까지 받아낸 김옥균과 개화당은 사기가 올랐습니다. 드디어 그해 12월 4일 우정국 낙성연에서 김옥균의 개화당은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해가 갑신년이라 이 정변을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그날 밤 김옥균과 개화당은 수구파를 처단했고 다음 날인 12월 5일 신정부를 세웠죠. 김옥균은 호조 참판을 맡아 재정권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6일 아침 9시 개화당은 혁신정강을 공포합니다.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에 조공을 하지 않는다.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다. 탐관오리들을 척결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킨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뀌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혁신정강을 발표한 지 고작 6시간 후 갑자기 청나라군 1500명이 창덕궁을 공격했습니다. 초조해하던 보수파가 청나라군의 원병을 요청한 거죠. 준비가 미숙했던 개화당은 순식간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김옥균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일본으로 피신했죠. 하지만 미처 피신하지 못한 다른 동지들은 역적으로 몰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은 겨우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3일 천하라고도 부릅니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어찌 그렇게 미숙했는지. 어찌. 일본으로 피신한 김옥균은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경도된 개화파를 지지했습니다.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일본의 지원을 믿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을 저울질하던 일본은 김옥균에게 그리 우호적으로 다가서지 않았죠. 결국 1894년 김옥균은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반드시 개화의 꿈을 이룰 것이다. 그날을 위해 살아남겠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하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보수파의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순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김옥균의 시신을 상하이에서부터 옮겨와 양화진에서 공개적으로 능지처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김옥균의 시신이 양화진에서 비참하게 능욕당한 4개월 후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는 복권됐죠. 그리고 결국 역사는 김옥균이 꿈꾼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버들꽃나루,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양화진 앞으로 오늘도 한강은 흐릅니다. 다른 세상, 앞선 시대를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